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2. 어느 날 해리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줄리엔 아저씨가 시내를 목마를 태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줄리엔 아저씨의 목마가 타고 싶어서 아빠에게 부탁하지만 아빠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줄리엔 아저씨에게 부탁해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해리는 수업 시간에는 물론이고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거실에서 과일을 먹을 때도 열심히 책을 봅니다. 결국 목마를 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해리는 시험에서 정말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빠의 부탁으로 줄리엔 아저씨의 목마를 탄 해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성공의 불문율에 대해 알아볼까? 응, 정말 궁금해. 나도. 난 너무 궁금해서 잠도 안 왔어. 알았어. 바로 시작할게. 네 번째는 장소에 가보기야. 자신이 꿈꾸는 장소에 미리 가서 꿈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고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미스터 올림피아 출신이야. 열심히 운동을 해서 대회에 출전한 아놀드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대. 이상한 행동이라고? 마치 자기가 챔피언이 된 것처럼 우승 포즈를 취하고 인터뷰를 하듯이 중얼거렸대. 대회 관계자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대로 행동했다고 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바로 우승이야. 그리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무명 시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무작정 쳐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고등학생 때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에 외교관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 여러분 중에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이 꿈꾸는 장소에 가보세요. 그럼 꿈이 현실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동영상 보기야. 자신의 꿈과 관련된 영상을 자주 보는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은 큰 대회를 앞두고 매일 1시간 정도 시합 당일의 모습을 영화처럼 찍은 영상을 함께 본다고 해.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골프 스타들도 중요한 퍼팅을 앞두고 자신이 준비한 캠코더 영상을 본다고 해. 거기에는 자신이 최고로 잘 쳤던 퍼팅 장면이 담겨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볼을 홀컵에 잘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영화 감독 박찬욱은 어릴 때부터 TV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 프로그램을 자주 본 덕분에 대한민국 대표 감독의 꿈을 이뤘다고 해. TV나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영상을 자주 보세요. 그럼 꿈이 현실이 될 거예요. 얘들아, 성공의 불문율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뭔 줄 아니? 어머, 그런 방법이 있어? 성공의 불문율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꿈 목록을 작성하는 거야. 꿈 목록에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쓰면 돼. 목록을 만들어서 꿈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은 존 고다드야. 그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숙모가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만의 꿈 목록 127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가고 싶은 강, 공부하고 싶은 원시문화, 등반하고 싶은 산, 사진 찍고 싶은 곳, 수중 세계를 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수영하고 싶은 곳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그는 111개의 꿈을 이뤄서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 한 남자의 후회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꿈은 500여 개로 늘어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이자 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존 고다드처럼 꿈 목록을 만들면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목록으로 꿈을 이룬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해 줄게.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 댄 오브라이언이 시합을 앞두고 연습을 할 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브루스 제너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어. 강연 도중 브루스는 여러분 중에 꿈의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노트를 보면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선수가 손을 들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질문을 했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꿈의 목록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대. 그 주인공이 바로 댄 오브라이언이야. 능아,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어? 엄마한테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혼났어. 다빈치,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그러다 어떻게 되겠다라는 소리를 듣는 애들도 있을까? 물론 있어. 그런데 공부에 빠져서 공부를 말려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조사해봤더니 뭐가 나왔는지 알아? 뭔데? 모두들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어. 그럼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사명, 비전, 꿈, 목표, 계획이 있어. 이 단어들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미래의 피라미드야.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분해봤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인 사명은 평생의 삶의 지침이고,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인 꿈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리는 기술인 비전은 수십 년의 삶의 지침이며, 목표는 수년의 삶의 지침이고, 계획은 1년 미만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목표는 다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 목표는 꿈이나 비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단기 목표는 계획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고등학생 때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해. 그의 사명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과 존엄의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 꿈과 비전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 것이며, 장기 목표는 외무고시 합격, 중기 목표는 서울대 외교학과 입학, 단기 목표는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이었어. 반기문은 미래의 피라미드에 따라 고3 여름방학 때 비스타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제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외교통상부 차관과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 실장, 대통령 비서실 외교보좌관을 거쳐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후에 2006년 단군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위인으로 한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제8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단다. 대단하지? 우와, 정말 멋지다. 나도 꼭 미래의 피라미드를 그려봐야겠어. 와,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